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온 연극 연출가 이윤택 미투 사건. 최근 이 사건의 피해자 일부로부터 금전적 협박을 받았다는 이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중심엔 바로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의 선배이자 연희단 거리패 출신 배우 곽도원 씨가 있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4일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 임 씨가 게재한 장문의 글로 비롯됐습니다. 글에 따르면 이윤택 사건 피해자 중 4명의 후배들이 곽도원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해 그들을 함께 만났고 임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이 곽도원 씨에게 금전을 요구해왔다는 건데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품 요구의 진위. 연희단 거리패에서 곽도원이 제일 잘 나가지 않냐며 자리에 나온 4명의 후배로부터 계좌로 돈을 달라 요구받았다는 곽도원 씨 측 주장. 반면 후배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오히려 곽도원 소속사 대표가 돈을 어떻게 주길 바라느냐라는 얘기를 해왔다는 건데요. 계좌번호를 언급한 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희단 선배들에 대해 서운함을 얘기하자 감정에 북받친 곽도원 씨가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말했고, 그러나 이 역시 강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주장을 보이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에 논란의 쟁점은 금품 요구의 진위를 가리는 증거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곽도원 측과 만났던 다음 날 한 후배는 곽도원에게 잘 들어갔냐는 문자를 받은 사실을 들며 금전 요구는 사실 무근임을 주장한 한편 26일 곽도원 측은 결정적 증거인 그날의 녹취 파일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날 오후 녹취 파일과 협박을 받은 증거를 이윤택 사건 피해자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녹취록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앞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곽도원 측. 변호인단이 그 4명을 이윤택 고소인단에서 제외할지는 판단에 맡기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이윤택 사건 첫 미투 폭로자인 김 씨는 곽도원 씨 측이 녹취록을 전달한 것이 이상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기이하다는 주장. 녹취 파일을 받은 이윤택 고소인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어떠한 드릴 말씀도 없고 연락 오면 변호사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겨놓을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이윤택 고소인단 변호인 측의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는데요. 존재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날의 진실.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녹취록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생활 영역이 포함된 그런 녹취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미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공개를 서로가 원한다면 녹취록 공개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이 녹취록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곽도원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후배들의 실수를 너그러 용서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앞서 곽도원 소속사 대표의 글을 공개 비판했던 제3자 박훈 변호사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1억 내기를 제안하며 또 다른 장외설전을 벌인 가운데 현재 게시글은 삭제됐고 이에 응수했던 박훈 변호사 역시 30일 오전 내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어제 오후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곽도원 소속사 대표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곽도원 측이 보낸 녹취 파일은 일부 파일이며 금품 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치닫게 된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지 논란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 장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에 9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7일 각계 고위층과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 그녀가 남긴 글에는 당시 소문으로만 떠돌던 연예계 성상납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과 더불어 일부 유명 인사들의 실명까지 언급돼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사건 수사 결과 캐스팅 대가로 접대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장 씨의 소속사 대표에겐 페트병으로 고 장자연 씨를 몇 대 때린 폭행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는 장자연 씨의 피해 상황이 적힌 문건을 공개한 전 매니저보다도 적은 형량이었습니다.
또한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던 드라마, 영화 감독들은 내사 종결 처리되는가 하면 본인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좋아서 갔을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독들이 그래서 많이 빠진 겁니다. 감독들이.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17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는 증거 부족,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으나 이는 끝내 논란으로만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여부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 언론사의 박모 씨에 대한 수사가 특히 미진하였다 판단해서라고 하는데요. 민부위가 잡혀가서 진술을 했어요. 88시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했다는 걸 했는데 하기는 시간이거든요.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관련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적용 가능한 혐의 가운데 강요죄는 이미 시효가 끝났지만 죄질이 중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내달 2일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힌 가운데 과연 감춰졌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드디어 그녀가 그녀의 반쪽을 찾았습니다. 최지우 씨의 결혼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바로 어제 한 보도 매체를 통해 최지우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며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예, 아우 진짜 되게 닮으신 것 같아요. 아빠 닮았는데? 어머님을 쑥 빼닮은 빼어난 미모는 물론 동네파전이 유명하잖아요. 예. 빠지지 않는 요리 실력에 생활력도 강한 그녀.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땡 잡은 거다. 요리?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재산? 그건 좀 그렇다. 이게 말을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말 안 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그냥 눈빛으로도 그냥 서로가 알 수 있고. 앞으로 그녀와 평생을 함께할 주인공은 회사에 다니는 일반인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깜짝 결혼 발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먼저 단독 보도한 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최지우 씨가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결혼 당일날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예비 신랑이 이제 일반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 자체를 가족들만 모시고 하기로 했거든요. 매니저한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최지우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로 결혼 소감을 대신했는데요. 그녀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원조 한류 여신답게 해외 팬들의 뜨거운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새 신부가 된 최지우 씨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